이 영상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기독교인들께서는 이 영상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전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상의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우시면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 이 영상 이외에 2개의 영상을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입니다. 하나는 세계적 명성의 화학자 피터 에킨스의 황당 주장을 제압하는 크레이그라는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룩투그TV 채널에 있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상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에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님,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 아닌가요? 이미 진화론이 맞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았나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제님. 과학은 이 세상이 창조자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억 년 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아무 물질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이 계속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텅 빈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점 안에는 현재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시간과 공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과 같은 물리 법칙들도 그 점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 점이 폭발하면서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형제님은 빅뱅을 발생시킨 바로 그 점이 어떤 존재가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굴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 탐험가들이 동굴을 탐험하던 중 엄청나게 큰 비행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그 비행선을 가져다가 분석했더니 그 비행선은 사람의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며 약 1000만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 비행선이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그 비행선은 동굴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님은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하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외계인이 만들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 전 지구의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그 세포와 비행선 중 어느 것이 더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포를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비행선은 우리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포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빅뱅의 특이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제님은 동굴 속의 비행선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생하기 어려운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는 어떻게 저절로 발생했다고 믿고 계신 것입니까? 심지어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이라면 과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과학 잡지 등에 발표를 해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저에게 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미 진화론이 맞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아닌가요? 형제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과학적이 아닌가요? 과학자들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과학자와 토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유튜브에 있는 세계적 명성의 화학자 피터 애킨스의 황당 주장을 제압하는 크레이그라는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여주시고 난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과학자는 신이 물을 재배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물을 재배열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학자는 음과 양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와 아무것도 없는 두 가지 상태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청중들이 있고 자기 자신도 마이크를 사용해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도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학자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이분이, 그토록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그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계신 이분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종교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최초의 세포가 30억 년 전 지구에서 저절로 발생했다고 배웠습니다. 사실일까요? 여기 형제님이 토론하라고 한 그 생물학자들이 최초의 세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룩투구 TV 채널에 있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상 중에서 5분 46초부터 9분 2초까지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고 난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도킨스 박사님, 최재천 박사님 다 세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무슨 과학자와의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미 다 인정한 내용들을 왜 더 토론을 하고 과학 잡지에 발표한단 말입니까? 나무위키에서는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설명이 불가능하자 세포는 외계인이 갖다 놓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도 진화론은 사실이다. 라는 궤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해서 진화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세포가 외계인이 갖다 놓은 것이라면 설사 생명체가 진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체가 저절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외계인이 세포 내에 미리 구축해 놓은 진화 메커니즘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저절로 진화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진화에 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형제님은 아마 사람 조상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는 1%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몇 천만 년에 걸쳐 진화가 가능하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생물학은 생명체의 유전자 코드가 바뀌는 방법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무작위 방법밖에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형제님은 1%의 차이가 무작위 과정에 의해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10만 자의 영어로 구성된 A책과 B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1%가 다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천 글자가 다릅니다. A책의 임의의 위치에 있는 글자를 영어 26개의 문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바꾸는 실험을 했을 때 A책과 B책이 같아질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2600의 1000승분의 1입니다. 이 우주는 대략 10의 80승계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 전체에서 특정한 한 입자를 우연히 선택할 확률은 10의 80승분의 1입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확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자들은 이러한 확률은 숫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의 80승분의 1의 확률도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2600의 1000승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명체의 진화는 더 불가능합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려면 대략적으로 300의 60만 승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확률 계산이 아닙니다. 주위의 확률을 좀 잘 아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라고 하는 두 생명체의 유전자는 6천만 쌍의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생명체의 유전자는 1%가 다르다. 즉 60만 쌍의 염기서열이 다르다. 염기서열은 A, G, T, C라고 하는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돌연변이라고 하는 무작위 과정에 의해 한 번에 하나의 염기서열이 바뀐다고 할 때 60만 번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동안
A와 B 두 생명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같아질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3 곱하기 6천만에 60만 승분의 60만 팩토리얼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이 값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값으로 표시하면 대략적으로 300의 60만 승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만 번 이후에는 시도수가 많기 때문에 이 확률이 유지되게 됩니다. 침팬지가 10만 자인 영어 책을 쓸 확률은 26의 10만 승분의 1입니다. 따라서 한 종의 생명체가 다른 종으로 바뀔 확률은 침팬지가 책을 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확률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발생하려면 침팬지가 책을 쓰는 확률이 계속 발생해야만 합니다. 결국 진화론의 결론은 지난 30억 년 동안 침팬지가 수백만 권의 책을 써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을 가득 채워 놓았다. 이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설명이 불가능하자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틈새의 신이론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틈새의 신이론은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형제님, 과학이 발전하면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번개가 왜 발생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번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그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침팬지가 책을 쓰는 것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님에게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침팬지가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핸드폰이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형제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형제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과학이 발전하면 침팬지가 책을 쓰고 핸드폰과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침팬지가 책을 쓸 수 있나요? 어떻게 핸드폰과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이미 침팬지가 책을 쓸 수 없고 핸드폰과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의 특이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0의 상태에서 우주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면 이것은 제로, 이퀄, 우주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제로, 이퀄, 우주라는 등식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동굴 속에서 발견한 비행선을 예로 들었죠.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그 동굴 속 비행선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비행선보다 더 만들기가 불가능한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발달한 미래에 사람들이 먼 행성에 갔는데 그곳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과 거의 똑같은 핸드폰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에는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행성의 생명체의 흔적이 없으므로 이 핸드폰은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핸드폰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존재가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일부 과학자들은 어떤 행성에 물이 있으면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형제님, 어떤 과학자가 어떤 행성의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이 있으면 그 행성에는 핸드폰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실리콘이 있다고 해서 핸드폰이 저절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지난 수백 년간의 물리, 화학, 공학의 발전이 집약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핸드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와 실험을 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작업 공정들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 핸드폰은 아무리 많은 우연이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도 결코 저절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 같은 지적인 존재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는 핸드폰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보다 저절로 발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행성에 물이 있다고 해서 세포가 저절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가 동작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물이 있다고 해도 세포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스 박사님, 최재천 박사님도 지구에 물이 있으므로 세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구에 물이 있어도 세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세포는 아무리 많은 우연이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도 결코 저절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적인 존재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7일 만에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주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7일 만에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황당한 내용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주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황당한 내용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행성에 물이 있으므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황당한 내용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성에 실리콘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황당한 내용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주가 저절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신론이라는 종교에 빠져서 기독교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황당한 내용을 믿고 황당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세포가 저절로 발생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생명체의 진화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은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창조자 없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설명해야 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신론이 맞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 세상의 창조자 혹은 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지 6,000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잖아요. 설사 신이 있다고 해도 과학이 밝힌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종교를 제가 왜 믿어야 하지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그렇다면 어쨌든 형제님은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신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은 아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님이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므로 결국 형제님의 생각은 이 우주를 외계인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이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겠네요. 예, 그렇죠. 현재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다중 우주를 만들었고 그 다중 우주 중의 하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외계인이 다중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외계인은 엄청나게 많은 우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형태로 계속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은 그 엄청난 우주 중에 우리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은 정말 순식간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형제님은 그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만들 때 46억 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형제님께서는 방금 외계인이 단기간에 지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형제님은 외계인이 지구를 단기간에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구를 만드는 것과 자연 상태에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구를 만들 때 하루 만에 만드는 것이 가능하듯이 하나님도 하루 만에 기적을 통해 지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외계인이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든 지구를 측정 장비로 측정해보면 46억 년으로 측정되는 것이 가능하듯이 하나님이 하루 만에 기적을 통해 만든 지구도 측정 장비로 측정해보면 46억 년으로 측정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과학 문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때 그 발달된 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해서 사람의 수정란을 하루 만에 23살짜리 청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인공지구를 1000년 만에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사람도 과학이 발전하면 인공지구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지구를 만드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은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지구가 만들어진 지 600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은 지구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명체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이 지구가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된 것을 증명했다. 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지구가 46억 년으로 측정된다. 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께서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우주가 저절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의 너무나 비논리적인 주장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도킨스 박사님, 최재천 박사님 모두 세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요?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 세상에 신이 있으므로 당연히 지구도 누군가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으로 측정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가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실제 지구의 나이를 해석하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요소에 더 가중치를 두어 지구의 나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구가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요소에 더 가중치를 두어 지구의 나이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세포가 빨리 자라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해 하루 만에 23살처럼 보이는 청년을 만들었다면 현재 우리의 의학 기술로 그 청년이 23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23살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23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0년 전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AI 기술로 그 배우의 음성을 만들어서 50년 전 사람들에게 AI 음성과 실제 배우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50년 전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두 개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지만 50년 전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의학기술을 사용하여 두 청년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학기술로는 인큐베이터에서 하루 만에 만들어진 청년과 실제 자연 상태에서 23년 동안 살아온 청년을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미래에 사람들이 먼 우주에 가서 인공지구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미래의 사람들이 지구에서 가져온 흙과 암석을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만들고 그 배양된 흙과 암석을 사용하여 1000년 만에 인공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형제님께서는 현재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으로 그 인공지구가 1000년 만에 만들어졌는지 46억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일 정말 하루 만에 인공지구를 만들었다면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으로 그 지구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인지 46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져온 흙과 암석은 이미 그 나이가 46억 년 된 값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떤 존재가 창조한 것이라면 실제 지구의 나이를 해석할 때 반드시 그 지구를 만든 존재의 능력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는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빅뱅의 특이점을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하루 만에 지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만일 지구가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연 상태에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지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사실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학적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과학은 지구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 과학적 사실이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측정되는 과학적 사실보다 실제 지구의 나이를 해석하는데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이 황당하게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그 말이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말보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7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이 황당하게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그 말이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말보다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 됩니다. 어떤 SF 영화에서 어떤 외계인이 손가락을 튕겼더니 온 우주 생명체의 절반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내용이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말보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보다는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보다 말이 되지 않는 궤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와 생명체가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과학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신이 능력이 있어서 지구를 빨리 만들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신이 왜 꼭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지요? 외계인이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외계인이 만든 시뮬레이션 우주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우리는 이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어떤 존재이던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자기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는 그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그냥 말로만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존재가 우리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인가를 아는 방법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어떤 존재가 우리 사람에게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알려주는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도난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해서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품을 어떤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것이 진품이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황당해하면서 아니 이것이 진품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미술품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존재가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그 존재가 정말 세상의 창조자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나리자의 미소가 진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그 존재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지를 확정할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존재가 내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말했으므로 이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내 지적 능력의 한계로
나는 이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임을 확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기적을 보여준 존재 자체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혹시 인류 역사상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다 라고 주장한 존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형제님 머릿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밖에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차치하더라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기록 자체가 단 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여러 명이 있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진짜 세상의 창조자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여준 존재 자체가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창조자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로서 가장 적합한 존재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법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사실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물적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그 내용을 기록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증언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증언자들은 그 증언을 통해 그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증언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어떠한 유익도 취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은 진짜로 그 기적을 믿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학자들도 그 증언이 진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들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고 그 증인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 사건들은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해야만 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 조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면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손끝 하나 고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조작하지 않을까요?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추종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면 다 나가서 죽어라 라고 명령한다면 그 어떤 추종자가 그 재림 예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지도 못한 내용을 죽어가면서까지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미지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증거에도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진정 세상의 창조자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확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세상의 창조자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신뢰할 만한 증인들에 의해 증언되었으므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는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무에서 발생할 수 없으므로 어떤 A라는 존재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존재도 무에서 발생할 수 없으므로 어떤 B라는 존재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형제님,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의 세계,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님의 주장처럼 마구잡이로 논리를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논리적으로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도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관찰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인 지식체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한 부분까지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은 비과학의 영역이며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놓아두어야만 합니다. 아까 동굴 속 비행선 이야기를 했었지요. 만일 어떤 과학 기자가 그 나사 연구원에게 그 외계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면 그 나사 연구원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연구원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외계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비과학의 영역이다. 그러나 외계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외계인의 존재 이유가 비과학의 영역이라고 해서 외계인의 존재 자체가 비과학의 영역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비행선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비행선이 있으므로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 비행선이 외계인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의 법칙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빅뱅의 특이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빅뱅의 특이점은 저절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력의 법칙도 저절로 발생한 것이며 우리는 중력이 어떻게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슈와 중력의 법칙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슈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슈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므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은 비과학의 영역이며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비과학의 영역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는 그냥 모르는 것으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슈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이슈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를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동굴 속 우주 비행선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듯이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듯이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